이야기는 시청자 콩티님께서 들려주실 소름 끼치는 군대 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시청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군대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소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 알고 들어주시고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콩치님께서 들려주실 소름 끼치는 군대 괴담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오, 그러면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일까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도 많이 해주는데, 예.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거 아니면 별로 얘기를 안 하는 쪽이어가지고. 좋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산 훈련소 출신이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논산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병심사대라는 곳에 가가지고 3일 정도 거기서 지낸 다음에 육군 훈련소로 걸어서 가게 되는데요. 거기로 가는 길이 보통 약한 행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랄까, 군장 같은 거 메고 한 40분, 50분 정도 걸어가지고 도착을 하는데, 행군을 해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 느끼지만 처음 그렇게 무거운 짐을 메고 인솔 나가면서 걸어 나가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훈련소에 도착을 했을 때 중앙 현관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에 계속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제가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문지방을 넘는 순간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볍게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해서 긴장이 풀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름이 제가 어렸을 때 귀신을 딱 한 번을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때 느꼈던 그 소름이랑 똑같은 느낌이 다시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하면서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그 2번 사진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이게 여러분들 글씨가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그 점만 생각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자리에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저 자리에 앉게 되고 생활관 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제 옆자리가 빈 공간이 많아요. 실제로 저기가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라서 동기들이랑 같이 이제 떠들기도 하고 그런 장소로 썼는데, 제가 왼쪽 위에 3번이라고 돼 있는 칸이 있잖아요. 저기가 일종의 대변 칸인데, 제가 저쪽을 볼 때마다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고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시선이라는 거는 보통은 누가 나를 뒤에서 볼 때 그럴 때 시선이 느껴진다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이상하다. 야, 얘들아, 내가 진짜로 귀신을 제대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로 나 너무 느낌 이상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3번이 저기가 너무 소름이 돋고, 두 번째로는 제 자리 바로 왼쪽에 출입구 폐쇄라고 적혀있는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예. 저쪽에서도 너무 소름이 돋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199번이었고 191번이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야,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그래서 나도 그런 게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걔가, 야, 그러면 내가 오늘 불침번을 서니까 귀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내가 볼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라 했는데, 얘가 근무를 서는 곳이 생활관 문 바로 앞에서 화장실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근무를 서는 위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문이 이렇게 양문형으로 생긴 나무 문이었는데, 예. 얘들이 보면은 유리가 좌우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유리를 통해서 양쪽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근무를 선다고 가정을 하면 한쪽 유리를 통해서 3번 칸이 직방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왼쪽을 통해서는 세면대 쪽이 보이는 거예요. 양쪽이 다 보이는구나. 네, 그렇게 보이는데, 밤에 얘가 근무를 서다 보면은 자기가 근무 서는 쪽이 조금 더 밝으니까 그쪽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양쪽 유리에 다 자기가 비치는 상태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근무를 걔가 서는데 심심하잖아요. 가지고 근무 서는데 재미도 없고 그냥 보니까 귀신도 내가 안 믿는데 심심하니까 움직일 순 없잖아요. 불침번 처음 서니까 심심한데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그냥 발바닥을 땅바닥에 붙인 상태로 그냥 상체만 좌우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눈앞에 있는 유리가 2개가 있고 2개 다 자기가 비치니까 둘 다 좌우로 까딱까딱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상하게 오른쪽에 있는 유리, 그러니까 대변칸에 있는 거는 자기랑 똑같이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가만히 서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걔가 근무도 서고 있으니까 살살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보니까 좀 더 크게 움직여봤대요. 확실하게 보려고 진짜로 안 움직이는지. 근데 진짜로 더 크게 움직일수록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더 크게 움직이는데 왼쪽에 있는 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야 너 뭐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거 옆에 쳐다보니까 조교가 자기 어깨를 탁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걔는 바로 내가 근무를 서다가 좌우로 움직이던 게 걸렸구나 이래 생각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바로 넘겨갔거든요. 네. 그런데 다음 날에 걔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귀신이 있기는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너가 오른쪽에 있었다 하지 않았어? 화장실 칸에? 근데 왼쪽이 안 움직이고 날 쳐다보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랑 같이 근무를 서던 190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숫자를 적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191번 친구를 위에 A라고 적었고 190번 친구를 제가 B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190번 친구가 같이 옆에서 서 있었을 거니까 걔가 근무 서는 거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190번이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1번이 아니 아까 밤에 우리 건물에 섰잖아. 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니 너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더니 190번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근무를 서다 보면은 좀 심심하잖아요. 아우, 지루하지. 네, 근무를 아무리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해도 사람이 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걔가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다가 자기 옆에 있는 애도 이제 191번도 똑같이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으니까 아유 쟤도 다리가 아픈가 보다 막 이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191번이 안 움직였대요. 오. 그러니까 진짜 몸이 굳은 것처럼 그냥 뻣뻣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야 191번 이렇게 불렀어요. 작게. 예. 그런데도 애가 대답이 없고 진짜 뭔가 홀린 것처럼 멍하니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밑에 조교 순찰 코스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조교가 이렇게 길게 쭉 오고 나면 솔직히 저기 이제 191번에 서 있는 거 눈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교가 슥 보고 그냥 다시 돌아가려고 했대요.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190번이 조교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조교가 훈련병 왜 그러십니까? 이랬대요. 그래서 그 조교님 지금 저 191번 상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걔가 나중에는 의무병원 갔을 정도로 애들 건강이라 이런 거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너무 안 움직이고 대답도 안 하니까 뭔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조교님을 부른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교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서 자나 보지 하면서 걔한테 계속 걸어가면서 191번 훈련병 하면서 갔대요. 네. 그런데 애가 진짜로 아무런 미동 없이 그냥 멍하니 서 있으니까 조교가 얼굴 앞까지 가가지고 191번 훈련병 이러는데 눈을 뜨고 있잖아요 애가.
그래가지고 조교 눌러가지고 어깨 딱 잡아서 야 너 뭐해 이러니까 아, 걔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91번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막 엄청 새하얘지면서 야 그러면 움직이고 있었던 게 귀신이야? 이랬던 거예요. 왼쪽에서 가만히 서 있었던 거는 자기가 비친 거였고 오른쪽이 자기를 놀리듯이 계속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 반대구나.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귀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가 이제 어떤 얘기가 됐냐면 그럼 귀신을 봤으니까 귀신 얘기가 좀 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귀신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혹시 손등박수라고 아세요? 그 손등박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191번은 귀신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아니었고 아예 그쪽에 관심이 없던 친구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191번이 이러는 거야. 야 잠깐만 나 지금 엄청 소름 돋았는데? 이러는 거야. 예. 내가 전에 여자친구랑 1박 2일로 놀러 갔던 적이 있거든? 이러는 거야. 근데 아침에 나는 화장실 들어가서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옆에서 나랑 잡담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씻고 있었고 여자친구가 그냥 옆에 서 있었는데 걔가 농담을 하나 했대요. 무슨 농담인지 기억은 안 난다는데 농담을 하나 했는데 여자친구가 와하하하 하면서 너무 깔깔깔깔대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내가 좀 재밌었나 싶은 생각했는데 여자친구가 박수까지 치면서 막 계속 깔깔깔깔깔거리니까 애가 뭐지? 저게 저렇게 웃긴가? 하면서 이제 물로 헹궈내고 있다가 이상하니까 여자친구를 봤대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그 얼굴에 씻고 있는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막 하하하 하면서 손등으로 박수를 계속 타다다닥 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때 소름 돋아서 야야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뭐야 오빠 이러면서 야 너 방금 박수 치면서 웃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웃었다고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로 귀신이 있긴 있나 보다 걔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냥 귀신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은 잘 안 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귀신 소동도 안 벌어졌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잤는데 제가 가위에 눌린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가위에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었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가위를 한번 눌려보고 싶은 쪽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가위를 눌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왜 몸이 안 움직이지? 이게 가위인가? 우와 개 신기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진짜로 너무 신기해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거는 몇 초 안 갔고 무섭더라고요. 그냥 바로 내 몸이 왜 안 움직이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제 왼쪽에서 남자 둘이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왼쪽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떠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밤에 가끔씩 이제 근무 끝난 애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 동기들이 그냥 저기서 또 떠들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도움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들아 내가 몸이 안 움직인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니까 걔들이 이러는 거야. 야 들었냐? 이런다면서 웃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듣고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짧은 시간이어도 함께한 전우인데 이 너무한 놈들아 내가 지금 어걱거리면 날 깨우고 살려줘야지 지금 그게 말이 되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어걱거리고 있으니까 다른 한 명이 이러는 거야. 야 안 자는 거 아니까 장난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분노에 그게 가득 찼죠. 왜냐면 저는 지금 장난이 아니고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끝부터 힘을 주면 된다는 걸 기억을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힘을 주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딱 왼쪽을 바로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딱 둘러봤는데 전부 다 자고 있어요. 아주 뭐지? 아무도 없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다음날에 일어나가지고 야 얘들아 혹시 어제 저기서 누가 떠들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이 아무도 안 떠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닌데 분명히 내 왼쪽에서 2명이 떠들었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걔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냥 뭐 귀신이었나 보지 하면서 그냥 이제 넘어갔어요. 결국 저는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는데 며칠 좀 안 지나가지고 오침 시간을 주잖아요. 가끔씩 훈련이 끝나고 나면 2시, 3시쯤에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1시간만 자라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1시간 쉬는 시간 있으니까 그냥 좀 자자 하면서 잘 자고 있었거든요. 애들도 되게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왼쪽 귀에다가 누가 후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분 나쁘게 호우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저 소스를 쳐가지고 야 뭐야 하면서 바로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복도형이든 뭐든 제가 그렇게 빨리 일어난 적이 없을 만큼 빨리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애들 진짜 다 자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지? 진짜 아닌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생활관이 유명해졌죠. 귀신이 많이 나온다. 바로 앞에서는 귀신도 본다. 이러다 보니까 훈련소 생활이 거의 끝이 나게 됐어요. 이제 끝이 나게 돼가지고 그 훈련소의 밤인가? 그걸 하잖아요. 마지막에 조교랑 같이 떠들면서 이런 일이 있었니? 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예. 이제 귀신 보고 다른 애도 귀신을 본 게 있긴 한데 그건 그냥 거울이 반대로 움직이더라 이거 정도의 짧은 이야기였어가지고 우리가 귀신들을 봤는데 귀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조교가 난 근데 귀신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교관님이 예. 야 너희 뭐하냐 뭐 귀신 얘기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귀신 얘기 오셨습니다. 야 그럼 귀신 얘기할 거면 여기 있는 귀신 얘기를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오호. 예. 여기 귀신 있습니까? 하면서 조교가 물어보니까 있잖아 저기 화장실에 1명이랑 저기 그 문 막힌 데 2명 있잖아 하면서 가셨어요. 예. 근데 그 화장실 가르쳤던 곳이 그 대변칸 거기였고 그 다음에 아까 2명 있다고 한 것이 제 바로 옆에 폐쇄된 출입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보시면 제 왼쪽에 벽을 등지고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2명이 떠든 게 내 옆에서 떠들었던 게 아니라 저 안에서 떠들고 있었던 걸 내가 들은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훈련소 썰은 가볍게 끝이 나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들고 가면 당연히 자대에서 인기가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불침번 근무를 설 때 귀신 얘기를 재밌게 해주면 선임들이 야 아주 재밌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귀신 얘기는 보통은 빨리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6번이 대강적인 자대의 배치도 같은 건데 6번을 대강만 보여주시고 바로 7번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대충 지도가 돼 있고 나중에 근무를 서게 되면 불이 다 꺼져 있고 행정실이랑 화장실만 불이 켜져서 요런 공간이 돼 있는데 저희는 그 행정실에서 생활관이 있는 방향으로만 바라봤었고 그 다음에 뒤쪽은 파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때는 비어 있었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곳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근무를 서면서 적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선임이 야 무섭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울 옆에 샤워장 있잖아요. 근데 샤워장 앞에 뭐가 있었냐면 소화사함이라고 아세요 혹시? 불 끄는 모래를 모아놓은 네. 빨간 나무 상자 같은 건데 그게 크게 하나 있었어요. 그 위에 이 벽에 게시판 같은 게 이제 못에 박혀 있었고 예. 그런 게 있었고 저희는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야 좀 무서운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뒤에 있던 소화사함에서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갑자기 확 쫄아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안에서 이제 행정반에서 사관님이 계셨는지 몰라도 야 무슨 소리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같이 근무를 서던 선임분께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갔고
저는 그 소화사 바로 앞까지 가가지고 게시판이 떨어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가지고 그냥 게시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임이 야 빨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가고 나서 선임이 보고를 하는데 그냥 저기 소화사함에 게시판이 떨어진 것 같고 그 외에는 별로 특이성 없습니다. 그냥 이제 세워져 있던 게 넘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상한 거를 느꼈던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시판은 못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예. 근데 세워져 있던 게 넘어진 거는 조금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거리가 있는데 그냥 넘어진 건 툭 소리가 나거나 퍽 소리가 나지 쾅 소리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임이 조용히 있으라는 눈짓을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근무를 다 마쳤는데 원래는 그 선임분이 담배를 폈고 저는 담배를 안 폈거든요. 근데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담배 피는 사람들은 같이 근무를 서요. 왜냐면 근무 네. 끝나고 같이 흡연장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저랑 같이 섰던 선임은 그냥 애가 같이 피면 피는 거고 안 피면 안 핀다 이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근무 끝났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임이 야 우리 잠깐만 흡연장 좀 가서 얘기 좀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지금은 공티에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일단 우리 갔다 오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흡연장 가가지고 선임은 저한테 이제 자판기에서 주스 뽑아주시고 선임분은 이제 흡연장에서 흡연하시면서 대화를 했어요. 내가 아까 게시판이 넘어졌다고 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근데 너도 알잖아. 게시판 걸려 있었던 거. 예,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랬는데 게시판 옆에 지금 보면 거울이 크게 하나 있는데 그 거울 말고 옆에 작은 거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작은 거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선임 같은 경우도 후레쉬를 들고 있었으니까 제가 그거를 가지러 갈 때 이미 상황 파악을 끝냈던 거예요. 그냥 저거 게시판에 떨어진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대요. 그냥 별게 없는지. 근데 이제 후레쉬로 거울을 비췄는데 그 거울에 저랑 누구 한 명이 더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각도가 자기가 있을 각도가 아니다 보니까 저거 뭐지? 라고 딱 자세히 보는데 새까만 사람 같은 게 저한테 다가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울에 비쳤다 보니까 거울에서 저한테 가는 건지 선임한테 오고 있는지 구분 안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 못 본 척하고. 근데 그거를 원래 위에 있던 게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차마 그렇게 얘기 못하겠고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랬습니까? 이랬는데 내가 원래는 그래도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하면 뭔가 더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진짜 무서웠다 하면서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그 썰까지 부대에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임들 같은 경우에도 콩티야 왔니? 나도 너의 무서운 썰을 많이 듣고 싶구나 했는데 이제 제가 썰이 요거 말고도 이제 어렸을 때 썰이 은근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많이 들려주고 하고 있었는데 다른 선임 한 명이랑 근무를 서는데 그 선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는 귀신 이야기를 해도 괜찮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니까 너는 귀신이 안 따라오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내가 자취를 했었을 때 머리가 되게 긴 여자 귀신이 나를 따라다닌 적이 있다. 맨날 가위 눌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사를 하니까 사라졌는데 사라졌으니까 내가 썰을 풀면 어떻게 하라는지 다시 돌아와 있더라 나한테. 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번에 봤던 거는 아닌 것 같긴 했습니다. 있어도 그냥 여기 귀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귀신 얘기는 좀 많았어가지고 여기 귀신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얘기는 하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근무를 서던 선임이 이런 배경에서 그냥 앞을 보면서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빛이 조금 새어 나오던 게 화장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약간 초록색 넓게 돼 있는 게 게시판 같은 곳이에요. 오. 그냥 요런 화면을 보는데 원래는 훨씬 더 어두운데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게시판이 있으면 솔직히 심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게시판 같은 거 막 보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무서운 얘기 같은 거 하다가 선임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콩티야 이거 봐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게시판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각 게시글이 있고 그 위에 제목들이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제목 같은 게 하나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왜 떨어져 있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제목 떨어졌으니까 그냥 붙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봐라고 했을 때는 이미 선임이 그걸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콩티야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봤는데 만져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져보니까 위에 타이틀이 엄청 끈적끈적한 거예요. 엄청 끈적끈적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툭만 붙였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접촉력이 강하구나. 네, 접촉이 진짜 강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임이 이게 왜 떨어지지 하면서 툭툭 쳤어요. 근데도 방향만 틀어지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야 콩티야 이거 봐봐. 지금 내가 이거를 치는데도 안 떨어지잖아. 근데 여기 바람 하나 안 부는데 이게 왜 떨어져?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하필 그 얘기가 선임은 귀신 따라온다 얘기했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은근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으면 게시판 앞에 이제 게시판을 보고 서 있으니까 뒤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맞아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문이 갑자기 안쪽으로 끼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임이 아 뭐야? 문이 왜 열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문을 닫았대요. 네. 근데 닫으려고 하는데 선임이 갑자기 쿵쿵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안 닫힌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그거 바라보면서 문이 좀 엇갈렸나? 이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선임이 힘을 탁 주고 있는데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결국에는 문이 탕 닫히잖아요. 탕 닫히는데 뭐랄까 문을 세게 쾅 닫아도 그냥 내가 닫았으니까 문 닫고 그냥 오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선임이 문을 쾅 닫자마자 갑자기 으악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손살에 치면서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선임 닫았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아니 안에서 문을 밀었다고 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무섭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 진짜로 내가 그거 구분 못하는 거 아니잖아. 저기서 내가 문을 닫는데 확 밀어서 문이 닫혔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에이 그런 게 어딨습니까 하는데 그냥 장난치시는 거다 싶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문이 끼 하면서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임이 저를 툭툭 치면서 야 네가 닫아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도 엄청 무섭잖아요 갑자기. 무섭지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데 근데 이제 바람이겠지 바람일 거야 하면서 문을 탁 닫는데 똑같이 저도 문이 걸려 있는 거예요. 문이 걸려 있는데 바람 하나도 안 불어요. 그래가지고 안 다치는데 퉁퉁퉁 하다가 저도 그냥 힘을 줬어요. 네. 계속 힘을 주는데 그때 누가 펑 하고 민 거예요. 예. 그래도 저도 똑같이 옆에 선임 봤지? 닫았지? 제가 닫았다니까 이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문을 세게 닫으면
문을 그냥 쾅 닫히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선임이 하는 얘기랑 똑같이 제가 문을 닫는데 제가 이제 힘을 약간 뺐었거든요. 제가 힘을 뺀 타이밍에 문을 누가 팍 밀어가지고 제 손도 같이 밀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쁘다는 게 소름 끼치고 막 그런 감각 있잖아요. 그런 감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으흐 했는데 봐봐 너도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로 누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는데 다시 문이 끼익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진짜 저희 놀리는 것처럼 다시 한번 닫아봐 막 이런 느낌으로 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저희가 도망치는데 다른 선임이 깼나 봐요. 저희가 소리를 2번이나 지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야 뭐야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바로 충성을 받고 그 선임분은 야 저기 문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니들이 더 이상해 하면서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닫는데 예. 문이 너무 부드럽게 닫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문이 잘 닫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도 다시 열리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선임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까 저희 물어봤죠.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이러니까 나 있었어 이제 아무도 없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짜 아무도 없었구나 하면서 이제 저희가 얘기가 이게 끝이 나게 되는데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훈련소 이야기랑 이어지는 이야기였고 이야, 아니, 잠깐만. 뭐, 시청각 재료도 준비를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말씀도 워낙 잘해주시니까, 몰입이 확 된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너무 또 잘해주셨어요. 군대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되게 네네. 비주류 공포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은 재밌어 하는데 여성분들은 되게 별로 재미없어 하는 부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네, 맞아요. 군대를 알건 모르건 상상이 되게 잘 되게 그림까지 네, 준비를 그래서 해주셔서. 이거를 선택했어요. 아무도 아. 몰라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어가지고. 네네네. 오늘도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대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소름 끼치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고, 또 연기도 맛깔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또 감사히 소름 끼치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에는 실제로 이런 야간에 근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군대에서 귀신 봤는데 근데 너무 짧아서 얘기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수많은 귀신 목격담,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많이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시청자 빗쟁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은 또 이제 공연을 할 때 조명을 많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시들무에 참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빗쟁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연에게 조명사장이 된 빗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빗쟁이라고 하고요. 작년 말까지 콘서트나 페스티벌,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 위주의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연출하는 조명 감독으로 9년,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공연 일을 한창 할 쯤인데, 시기로는 4년 전쯤이니까 19년도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먼저 소개드릴 게, 아무래도 업종 특성상 좀 전국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죠. 숙소도 뭐 네. 돌아다니실 거고. 그쵸. 제대로 된 숙소가 아닐 때도 많고, 그렇겠죠. 네, 열악한 환경일 때도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미리미리 움직이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정신없이 갈 때도 많은데, 그래도 큰 사고는 없이 멋진 공연들 제출할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같이 일하는 동종업계 분들 이제 얘기를 전해 들으면, 오늘 어디 공연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 이상한 걸 봤다더라, 그런 얘기도 종종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본 적은 사실은 없었는데, 오늘 드릴 이야기에서 저희 팀원들이 겪고 그 다음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빚쟁이죠? 먼저 그때 공연장이 경남 지방의 한 공연장이었어요. 원래 저희가 처음 계약을 할 때 A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행사 한 달 전쯤에 갑자기 공연장 사정으로 인해서 B 공연장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B 공연장으로. 근데 이제 그 행사 자체가 모 가수분의 전국 투어 공연이었거든요. 전국 투어 공연 중에 마지막 공연 직전 공연이었는데 갑자기 행사 일정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다들 좀 당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B 공연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소식으로 듣고 최종적으로 다시 조율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요일 새벽에 출발을 해요. 네. 그래서 전날 점심에 도착을 해서 장비들을 준비를 하고 설치를 하고 금요일은 거의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까지 리허설을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공연 시작 한 30분 전, 좀 짧게는 15분 전까지도 계속 리허설의 반복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날도 이제 금요일날 출발을 해서 오후에 도착을 해서 세팅을 하고 한 오후 3시쯤부터 리허설을 시작을 했어요. 그날도 오후 3시부터 이제 리허설을 시작을 했을 때 따로 설치된 장비들이 문제는 따로 없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기계들이라 보니까 전기적인 신호로 전기 자극을 통해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평소에 있었던 이런 잔 에러들도 없이 너무 원활하게 리허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일 공연 좀 편하게 가겠다 이렇게 다들 우스갯소리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총괄 연출을 보시던 감독님이 되게 깐깐하시던 분이셨어요. 되게 깐깐하기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분이셨는데 예. 그분이 리허설을 잡는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끝나도 12시고 조금 오늘 힘들게 하겠다 싶으면 2, 3시에도 끝났어요. 새벽. 근데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오늘 저 감독님 오셨으니까 1시 전에는 집에 못 가겠다. 이제 이러고 다들 반쯤 포기한 상태로 리허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12시 40분쯤 리허설을 한 13회 정도 했을 때 총괄 연출분이 그럼 오늘은 그만하시죠 해가지고 연출분이 먼저 퇴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음향팀 퇴근하고 영상팀 퇴근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팀에 남았는데 저희 이동하는 팀이 기본적으로 4인 1조로 돌아갔어요. 메인 조명 연출을 하는 큰 감독님, 그리고 이제 제가 서브 감독, 그 다음에 스텝 A, 스텝 B 이렇게 넷이 이동을 했는데 저희 또 큰 감독님도 약간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셔서 네. 하던 리허설은 마저 끝내고 가자. 우리끼리만 남았어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리허설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리허설 끝나는 3분의 2 지점에서 갑자기 천장에 저희가 설치한 조명 하나가 에러 현상이 났어요. 네. 근데 이 에러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낯선 현상은 아니고 빈번하게 있는 거라서 큰 실장님이랑 저도 장비 내려서 점검 다시 한번 해보자. 장비를 내려야 되는데 무대 쪽에 있던 스텝 A랑 스텝 B가 멀뚱멀뚱 천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장비만. 그래가지고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무전으로 A야 B야 저 장비 내려서 체크 한번 다시 해보자 일어난다 이러고 이제 저는 서서히 객석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무대 쪽으로. 원래 객석 맨 뒤에서 같이 실장님이랑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객석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가까이 가질수록 애들 표정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애들 표정이 살짝 일그러져서 눈이 완전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못 볼 거를 본 것처럼. 그래서 무슨 표정일까 하고 저도 고개를 딱 들려던 찰나에 저 실장님이 야! 하면서 큰 소리를 한번 내지르셨어요. 답답하니까. 빨리 장비 내려서 체크하고 리허설 마무리 지어야 집에 가고 쉴 거 아니냐. 그래서 답답하니까 큰 소리를 냈는데 애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실장님을 한번 보고 다시 천장을 보고 쭈뼛쭈뼛 하면서 장비를 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애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뭐 이상한 거 볼 게 없는데? 좀 시골이다 보니까 뭐 쥐나 새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공연장에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와도 뭐 푸드덕거린다거나 소리가 날 텐데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비를 내려서 체크를 하는데 신호가 너무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실장님 되는데요? 다시 올려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하고 장비를 올렸어요. 그 올리고 저는 다시 객석으로 내려가서 밸런스 보려고 있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장비가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A야 다시 봐 내려. 그래서 발을 또 내렸어요. 근데 내려온 장비도 또 정상인 거예요. 막상 내려서 체크를 다시 해보면. 근데 실장님은 여기서 또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기계가 안 되면 아예 여분 장비를 바꾸던가 빨리 다른 조치를 좀 해봐라. 원래 리허설 때 감독님들이 예민 수치가 맥스거든요. 근데 그럴만하죠. 왜냐면은 실제 공연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고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저희는 사고라고 판단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사회자가 자 그럼 무대 위로 돌비님 모시겠습니다 하면 다에 맞춰서 BGM이 빠바밤 나오고 조명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돌비님을 모시겠습니다 빠바밤 이렇게 음악이 한 박자 늦게 나와도 저희 입장에선 이거 사고다. 이 정도로 되게 깐깐하고 타이트하게 리허설을 봐요. 예. 그 빈틈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리허설을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허설 할 때 감독님들 예민함이 완전 가득하 있는데 스태프들이 어버버한다, 얼탄다 그러면 바로 이제 큰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스태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무대가 사실 객석에서 볼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무대 위에는 정말 어둡거든요. 불 꺼놓으면 여기가 바닥인지 계단인지 허공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도 안전됐을 때 들어오시면 보시기 편하라고 야광 테이프를 이렇게 라인으로 붙여놓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항상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장비를 내려서 체크하고 멀쩡하니까 올리고 올리면 또 이상해. 그럼 내려서 체크하고 장비를 결국에는 다 교체를 했어요. 걸려있는 열대를 다 내려서 여분 열대로 다 걸고 신호를 분배해주는 기계도 여분으로 또 바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장비를 다 올리니까 너무 멀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제 그러면 진짜 리허설 다 끝나가니까 마무리만 하고 가자 해서 이제 리허설이 끝났어요. 근데 리허설이 끝났는데 그 무대 양옆에 A랑 B랑 다 서 있었는데 얘네들이 계속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으면 이제 갈 준비해라. 그리고 저 무대 뒤편에 백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길목에 메인 전원 분전함이 있고 그 분전함 바로 옆에 출연자 대기실로 들어가는 복도가 있어요. 예. 그 옆에 가서 분전함에서 전기를 내리고 객석 뒤편에 출구로 올라와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A랑 B랑 둘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더니 같이 가자. 나 혼자 못 가겠다.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무대 뒤편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객석에서 봤을 때 이제 무대 뒤편으로 넘어가는 시야 밖으로 나가고 나서 한 3초 있다가 쫙 소리가 나면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제 객석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대로 뛰어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간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진짜 빨리 뛰어서 올라갔는데 그 무대 뒤편으로 딱 돌아가자마자 A는 여자애였거든요. B는 남자애였고 근데 A가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엉엉 울고 있고 B는 아까 천장을 봤을 때처럼 넋이 나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장님도 뭔 소리야? 하고는 있는데 내려오진 않으셨어요. 그 상황은 아직 모르고 있으신 상태죠. 이 친구 둘이 덜덜 떨고 있는데 진짜 뺨을 때리면 정신을 차릴까 할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어요.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애니까 엉엉 우니까 달래서 일으키고 B야 너 A 데리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좀 답답해서 그런가 보다 좀 환기 좀 하고 쉬고 있어. 여기 내가 정리하고 올라갈게 하고 이제 제가 차단기를 내리고 그때 마무리 정리 다 하고 올라갔어요. 실장님도 위에서 정리 다 하시고 숙소로 이제 넘어갔죠. 숙소로 이제 들어가는 차 안에서 A는 아직 진정이 안 돼서 계속 흐느끼고 있고 B는 넋을 놓고 계속 창밖만 보고 있고
저랑 실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늘 가서 뭐 먹을까요?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저희가 또 이제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 보니까 지방 출장을 가면 항상 그날 마지막 일정은 술을 한 잔씩 해요.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을 모아놓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한 잔 하시죠. 이러면서 한 잔을 꼭 하는 편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뭐 회랑 게장이랑 해서 5만 산의 진미들을 다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상을 다 피고 술을 이제 막 따르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AP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하게. 네, 그래서 실장님은 내가 아까 큰 소리 내서 애들이 좀 위축이 돼가지고 겁을 먹어서 쫄아있나? 했었거든요. 근데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친구들이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입사한 지 1달 반 됐던 애고 B는 한 2달 반, 3달 정도 된 애들이 젓가락질도 못하고 그냥 넋이 나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아까 천장 보고 있던데 뭐 쥐라도 봤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던졌는데 A가 이렇게 막 억누르던 걸 다시 이게 또 상기가 됐는지 막 흐느끼기 직전으로 울먹울먹 하면서 대리님 저 아까 첫 번째 장비 튀었을 때 사실 진짜 공연장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봤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B가 그러더라고요. 대리님 제가 혼자 봤으면 헛것 봤겠거니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A를 보니까 A도 같이 봤던 것 같다. 그래서 따로 얘기를 했는데 같았다. 같은 걸 봤다. 그래서 그래 그럼 뭘 봤니? 했는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저희 장비를 걸어 놓을 때 지름이 한 7cm 정도 되는 쇠봉에다가 장비들을 고리를 걸고 걸쇠를 걸고 와이어로 3번을 고정을 시켜요.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 이게 떨어지면 바로 인명사고가 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안전을 기어서 철봉을 고정시켜 놓고 이 철봉은 또 공연장의 천장으로 와이어가 또 몇 겹씩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로 바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형식인데 이게 와이어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손가락만 툭 밀어도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와이어는 흔들거리기는 해요. 떨어지지는 않지만. 근데 그 봉의 지름이 7cm도 안 되면 사실 성인 손목보다는 그 언저리 두께이긴 한데 절대 사람이 서 있거나 밟을 수가 없는 그림인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본 게 처음에는 바닥을 보고 있었대요. 바닥을 비추는 조명이라 보니까 조명이 무대에 골고루 비춰주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대 한가운데 검은색 그림자가 크게 비치더래요. 근데 이 무대에 큰 그림자가 비치려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자 놀이 어렸을 때 해보시면 후레쉬 앞에서 손 모양을 하면 벽에 그림자가 엄청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그림자가 크게 졌다는 말은 조명 장비 바로 앞에 뭐가 지나갔다는 뜻이고 이 친구들은 그걸 아니까 바로 고개를 올려서 조명을 본 거죠. 근데 조명 거치해 놓은 봉 위에 어떤 여자애가 뛰어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애가 풀짝 하다가 갑자기 그 봉에 엉덩이를 대고 이렇게 털썩 걸터 앉더래요. 근데 걸터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봉을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반대쪽으로 뛰어가서 다시 앉아있고. 근데 저랑 실장님이 객석에서 본 거는 장비가 튀는 걸로 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무대에서 봤을 때는 봉에 걸터 앉으면서 이 친구의 종아리가 조명 장비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밑에는 그림자가 져 보이는 거고 저희는 에러가 난 걸로 보이는 거고. 근데 얘들도 그 봉 위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기까지 0점 몇 초까지는 저게 뭐야? 하면서 보다가 사람이네? 왜 저기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도달하면서 팍팍팍팍 얼굴이 굳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장님이 큰 소리를 쳐서 너네 정신 차려! 하고 나서 야! 하고 나서 실장님을 보고 다시 발을 보니까 없더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 여자애가.
그리고 나서 그 이제 A랑 B랑 서로 눈을 마주치고 너 봤어? 나 봤어. 그 맞지? 맞는 것 같아. 이러고 넋이 나가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 거죠. 예. 눈을 돌리면서. 그리고 리허설이 끝났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또. 리허설이 끝나서 저희는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남은 리허설 계속 이어갔잖아요. 리허설 이어가는데 뒤에서 착착착착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착착착 소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맨발로 바닥을 뛰어다니는 느낌? 그 착착착 소리인데 이 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더라 하더래요. 근데 이 소리 방향을 들어보니까 출연자 대기실이랑 백스테이지를 이어주는 그 복도 여기를 뛰어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소리가 나는 방향이. 그래서 리허설 끝나면 바로 뛰어서 올라가야지, 저쪽 고개도 안 돌리고 올라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리허설 끝나니까 실장님이 야 차단기 내려 했는데 그 차단기가 복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눈을 마주치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가냐, 나 혼자 못 간다. 이래서 이제 둘이 눈을 맞추고 같이 간 거예요. 둘이 천천히 가면서 잘못 본 거겠지?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차단기 앞을 한 5걸음, 6걸음 정도 앞뒀을 때 이 착착착 소리가 멈추더니 소리가 바뀌었대요. 착착착착착착 하는 소리로. 그 소리가 출연자 대기실부터 복도 반대편에 백스테이지까지 준비 땅 하고 전력 질주하는 속도로 처음에는 착 하면서 폴짝폴짝 뛰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착착착착착 하면서 뛰어온 거예요. 소리만 들린 거죠. 이 친구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패닉이 온 거예요. 그 여자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엎어지고 남자애는 여기에서 이미 의식이 하얗게 날아가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고.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여자애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고 남자애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앞에 A는 엎어져 있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넋을 놓고 있다가 제가 뛰어 올라와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너무 놀래 있는데 실장님은 사실 이런 영가나 미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안 믿으시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인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어떤 사고로 귀신을 한번 봤고 그 뒤로 10년 넘게 틈틈이 가위도 한 번씩 눌리고 돌비님도 그렇고 막 유명한 괴담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영상도 항상 틀어놓고 잘 정도로 되게 좋아해요. 즐기는 네. 편이라 그게 마냥 허무맹랑한 소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애들 달래주고 좀 진정을 시켜줬어요. 그날 뭐 어찌저찌 술도 한 잔 들어가 나니까 좀 마음도 편해졌는지 얘들도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정리를 다 하고 되게 기분 좋게 잠이 들었어요. 저희가 아침 7시 스탠바이여가지고 6시 반에 숙소 앞에서 이제 다 모이기로 해가지고 모였어요. 제가 너희들 뭐 어제 잠 잘 써? 별일 없었어? 가위 같은 거 안 눌렸어? 괜찮았어? 그러니까 다행히도 가위를 눌린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좀 뒤척이기는 했는데 다행히 가위는 없었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이제 공연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공연장 했는데 이 친구들이 또 차단기로 올려야 리허설이 시작을 하는데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객석에서 좀 더 쉬고 있어. 내가 가서 차단기 올리고 준비할게 해서 이제 제가 올려놓고 리허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 오후 4시까지도 리허설이 전혀 문제없이 너무 수월하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5시쯤에 그날 공연에 공연자분들이 오셨어요. 이제 밴드분들도 오시고 뒤에 다 오셨는데 다들 자리를 잡으시고 드러머, 뭐 일렉, 기타, 베이스, 건반 다 자리를 잡으시고 본격적으로 리허설을 시작하기 전에 음향 체크를 또 하세요. 네. 그래서 뭐 밴드 공연 보시면 각 연주자들 앞에 스피커가 또 따로 하나씩 감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는데 자기가 연주하는 걸 자기가 직접 들으면서 조절할 수 있게끔 자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있는데 드러머 한 분이 내 모니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난다. 자꾸 착착착 하는 소리가 난다. 이거 좀 확인 좀 해달라.
근데 음향팀은 뭔 말인지 모르고 네,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고 있고, 가수분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연주자분들은 착착착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드러머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분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하면서 원래 노래를 부르시려고 자리를 잡아놨던 포인트에서 한 3걸음 뒤로 딱 움직여서 드러머 방향으로 고개를 딱 터는 순간 소리가 딱 2가지가 들렸어요. 하나는 쾅 하는 소리가 들렸었고요. 하나는 까르륵 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거를 거기 있는 2-3명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최종 리허설이었기 때문에 공연팀, 연주자, 가수, 스텝, 감독, 홀 관계자 한 17명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까르륵 하는 소리까지. 근데 그 공연장 관계자들 중에 여자 스텝은 총 3명이었어요. 그 중에 2분은 30대 후반 40대 분이셔서 그런 목소리가 나기는 힘든 목소리였고, 그나마 저희 팀에 있던 A라는 친구도 어린 여자였지만 목소리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좀 걸걸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거기서 까르륵 하고 웃을 사람은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의아한 점이고, 2번째는 쾅 소리였는데 이게 저희 조명 장비가 떨어진 거였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안전장치를 되게 여러 겹을 해놔요. 조명 장비가 떨어질 수가 없는데 조명 장비가 떨어진 거예요. 봤는데 떨어진 형상이 너무 기괴한 게, 조명 장비가 이를테면 밑에 회로가 들어있는 본체가 있고 본체에서 목 부분이 있고 그 목 위에 빛을 발산하는 광원이 달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걸 저희는 헤드라고 하는데 헤드랑 목을 연결시켜주는 나사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나사를 빼려면 사실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되게 플라스틱 판 안에 있는 나사라서 빠질 수가 없는 나사예요. 근데 이 나사가 한쪽도 아니고 양쪽이 빠져서 헤드가 통째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도 그 일을 20년 넘게 하셨는데 이렇게 장비가 떨어지는 건 처음 봤다.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장비가 떨어졌다. 저도 이렇게 분해가 된 것도 본 적이 없고, 정말 다행으로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리허설 전에 장비가 추락하는 사고가 난 건 명백히 조명팀이고, 예.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진 거죠. 리허설 너무 깔끔하게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7명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건덕지를 잡으려면 조명팀밖에 없는 거예요. 조명팀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죄송합니다 하고 수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났어요. 그 행사도 너무 말끔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사고도 하나 없었고 딜레이 이런 것도 없었고 객석에서도 반응 너무 좋고, 네. 다들 공연 끝나고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수분이 되게 좀 매너가 좋고 스태프들을 잘 챙기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예. 항상 공연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께 멋진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건 저 객석 뒤편에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니까 그분들께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막 박수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객석들 다 빠지고 저희도 철수를 다 끝냈어요. 네. 철수 끝나고 나서 이제 짐 다 차에 싣고 자 이제 우리 서울 복귀할 준비하자 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음향팀 팀장님이 아까 혹시 까르륵 소리 그거 뭐냐고 들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저희도 듣기는 했는데 사태에 대해서 아는 건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다들 각자 전국에 있는 본인 사무실로 다 흩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어제 저희 애가 뭘 봤는데 뭘 들었는데도 얘기를 꺼내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저희는 올라왔죠. 조심히 운전해서 잘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회사 내에서는 그 얘기는 약간 암묵적으로 꺼내지 않는 에피소드가 됐거든요. 금기되는 에피소드. 그쵸. 그 투어 에피소드 자체가 언급이 잘 안 됐어요. 그 뒤로.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막내 애 여자애는 그만뒀고 2달 반 정도 뒤에 남자애도 그만을 뒀어요. 아이고. 그게 좀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좀 지방 출장 가는 걸 되게 꺼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랑 이제 실장님만
남고 또 다른 직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번은 섬에서 페스티벌을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예. 일주일짜리 프로젝트여가지고 한 4일 정도 세팅하고 또 한 4일 리허설하고 했는데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주최 측에서 감독님들 너무 고생하셨다 하면서 크게 회식 자리를 열어주셨어요. 저희도 실장님이랑 그때 당시에 팀원들 한번 같이 마시고 있는데 다른 팀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할 기회가 사실 흔치는 않아요. 항상 일 끝나면 각자 철수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오랜만에 다른 팀들 만나서 회식하는 자리에 오만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우리 어디서 무슨 행사하는데 뭐 누구 다쳤다더라 조심해라. 근데 야 그거 다치기 전에 뭐 봤다던데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생각보다 오만 얘기가 다 나와요. 야 저거 어디 무슨 촬영하는 거 그거 섬 행사 기둥 무너져가지고 죽을 뻔했다네 막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어쩌다가 저희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나왔어요. 저희 예전에 네. 투어 한번 갔었는데 여기서 까르륵 소리랑 이제 뛰어다니는 여자의 소리를 들었다. 본 애도 있다. 이랬는데 옆 테이블에 다른 감독님이 저희 쪽을 힐끗 보면서 거기 어디 지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렸어요. 팀장님 거기 아세요? 했는데 우리 거기 작년에 거기 행사 있어서 한번 갔었어.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감독님이 막내를 갓 탈출하셨을 때 그 지역의 행사장에 가셨었대요. 근데 그 감독님네 팀은 그 여자를 본 건 아닌데 거기는 무대팀이어서 새벽 일찍 와서 무대를 제일 먼저 세팅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설치하는데 자꾸 예를 들어 2인 1개적으로 합판을 와서 설치를 하면 누가 자꾸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무대 위에서. 그래서 야 뛰어다니지 마라. 내려가서 밖으로 다녀라. 괜히 위에 다니다가 자빠지면 다치니까 내려가서 다녀라. 이렇게 고개를 들면 아무도 없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님이 호기심이 되게 많으셔서 궁금한 건 꼭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공연 일정이 거기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니까 동네 어르신들한테 다 캐묻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A 공연장이랑 B 공연장이 있는데 한 8년 전쯤인가? A 공연장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있었대요. 인형탈 극도 하고. 근데 거기 프로그램 꼭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객석에서 무대로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그런 꼭지가 있었는데 그때 무대에서 조명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어떤 여자애가 머리를 다쳐서 명을 달리했다. 예.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인가 그 공연장이 폐쇄가 됐대요. 예. 그러고 나서 그 공연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B 공연장을 지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A 공연장으로 하려다가 B 공연장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때 저희 앞에 다른 회사에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누가 다친 거예요. 무대였나? 뭐가 기둥이 쓰러져가지고 네. 다리가 굴절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들 조사받고 또 뭐 사고 대처하고 하느라 그 공연장을 또 폐쇄를 하고 거기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니까 굿도 하고 막 무당 불러서 뭐 또 하고 계속 하는데 사건은 계속 나고. 근데 그렇다고 공연장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 일정은 계속 소화를 하고 하던 찰나에 거기서 앞타임에서 사고가 나고 휴관되는 동안 저희가 B 공연장으로 바뀌었다가 거기 정리가 다 되고 다시 개장을 하면서 저희가 다시 A 공연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가고 나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그 공연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것만 해도 들으셨던 팀이 몇 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공연장이 그 지역이 처음이어가지고 몰랐는데 예. 투어를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좀 유명하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더라고요. 예. 일단 오늘 드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야. 이야기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아니, 무슨 걱정이세요. 말씀이세요? 이거 전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을 진짜 워낙 잘하시고 솔직히 어떤 배우분이 생각이 나요. 예.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예, 진짜 그 혹시
배우 이재훈님 아세요? 아, 예. 실제로도 네. 몇 번 뵙기는 했었어요. 아, 실제로도? 예,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대화도 네.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기획 미팅할 때 이제 잠깐 목소리, 어.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하는 정도. 되게 비슷하신데, 두 분 목소리가.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서 감사히 지금- 듣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네.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네. 사실 공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명팀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스태프분들이 워낙 또 많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쵸. 나오시는 또 배우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런 귀신 보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일들이 문이나 분명히 많았죠. 클레임 같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꼭꼭 또 숨겨두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좀 몇 개 에피소드들은 많이 쟁여놓고 있습니다. 냄새가 좀 나요. 또 우리 네. 규정님들도 그런 네. 냄새 잘 맡으시거든요. 또 잘 맡아주셨네요. 다행스럽게도. 종종 기회가 되면 썰풀로 네. 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말씀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지도 않으시나 칭찬해주셔서. 보다. 심장을 부여잡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거는- 후금 놓칠까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냥 쭉 가신 거고 끊김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또 우리가 모르는 일반인들은 네. 좀 듣기가 쉽지 않은 직업괴담 또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두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추억이 되었네요. 빗재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그냥 평상시 말투랑 목소리가 그 배우 이재훈님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뭐 성대모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그냥 말하면 그냥 그 배우분의 목소리가 바로 떠오르듯이 그런 분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또 정말 설명도 잘 해주셨고, 너무나 소름 끼치는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또 자주자주 여러 가지 직업 괴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